할머니, 표를 끊어주시겠어요? 설마 그 역의 아이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남의 작은 도시 외곽,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한 요양병원은 오후 3시가 되면 복도에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문마다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고 병실안은 그 소리를 배경으로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링거줄이 천장에 매달린 채 흔들리지 않았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멈추었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복도를 걷다가 잠깐 멈춘 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곤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구두 앞코에 빗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어 손에 들고 프런트 앞에 섰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내밀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씨를 꼭 만나야 합니다. 김수진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 302호. 8년째 이 병원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면회를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는 먼 친척의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생일이 지나도 302호 앞에는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의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남자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수진은 면회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남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백도윤, 57세. 직업란에는 건설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신청서를 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천천히 움직였고 다 쓴 뒤 펜을 내려놓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은 작고 낡은 호루라기였습니다. 금속이 녹슬어 검붉은 빛이 돌았고 끈이 달려있던 자리에는 실밥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을 때의 형태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복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302호는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창가 쪽으로 침대가 하나 있었고 오분남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줄기가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한 손은 창가에 얹혀 있었습니다. 흰 병원 가운 위로 손등이 드러나 있었는데 관절마다 세월의 흔적이 굵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올해 78세였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녀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수저를 들고 약을 받으면 삼키고 취침 시간이 되면 눕는 것. 그것이 오분남 할머니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만 돌렸고 말을 걸어도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달랐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있지만 언어 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8년이 그냥 흘렀습니다. 입원하던 날 오분남 할머니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혼자 왔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접수를 마쳤고 병실로 안내받았고 침대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침대 발치 작은 서랍 안에 넣었고 8년이 지나도록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을 열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는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문 여닫는 속도, 들어올 때 나는 공기의 흐름. 8년이면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시선이 창밖에 고정된 채로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낯선 발소리는 무거웠고 느렸습니다. 누군가 망설이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 하나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백도윤은 의자에 앉아 오분남 할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호루라기를 올려놓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새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백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표를 끊어주시겠어요? 오분남 할머니의 어깨가 멈추었습니다. 온몸이 그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빗줄기가 그 창밖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설마 그 역의 아이냐? 김수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스스로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낡은 호루라기가 병실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금속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시선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던 눈이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두 손의 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굳어있는 손이었습니다. 8년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그 손이 43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향해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302호 병실 안의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43년 전 어딘가로 되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 서랍 안에는 8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을 했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병원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김수진은 퇴근 전에 담당 의사 박성훈에게 보고했습니다. 302호 오분남 환자분이 오늘 면회객한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문장으로요. 박성훈은 차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직접 먼저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백도윤은 면회 시간이 끝난 뒤에도 병원 1층 로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호루라기를 손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날 오분남 할머니는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손이 왜 이러지? 늙어서 그런가?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43년 전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호루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바닥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손안에 호루라기를 한번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오분남의 이름에 고개를 돌렸는지 그 이유를 백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백도윤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 6개와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지만 고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이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50대 남자가 삶은 달걀 앞에서 혼자 오래 서 있었으니 그럴만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김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김수진은 그를 알아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밥을 드셨어요. 평소보다 많이요.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등이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고개가 창문 쪽이 아니라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도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달걀이네. 네, 할머니. 요즘도 이런 거 파나?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샀어요. 오분남 할머니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백도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눈이 창밖에 고정된 채로 가늘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내가 갖고 있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백남식은 그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 백도윤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마른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자 사이였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남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끊겼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도윤아, 나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백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백남식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두역 그날 밤 말이다. 백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43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남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역 금고 털었다. 내가.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망간 날 밤이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역으로 갔다. 금고 잠금 장치가 허술했어. 돈이 필요했다. 백남식은 잠깐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서 그 여자가 범인으로 몰렸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백도윤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오분남이었다. 달걀 팔던 여자. 너 숨겨준 사람. 백남식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변명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다. 백남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걸 43년 동안 모른 척했다. 백도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링거 기계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백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43년 전 진두역 플랫폼을 떠올렸습니다. 완행열차가 떠나던 밤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보았던 오분남의 모습, 그날 밤 자신 대신 누명을 썼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백도윤은 오분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진두역은 폐역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역 건물은 남아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도윤은 인근 시청에 가서 옛 주민등록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오분남이라는 이름은 기록에 있었지만 주소 이전 기록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처럼 대했습니다. 철도 직원 명부를 뒤졌습니다. 진두역에 근무했던 직원 명단에 오분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계약직 매점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 전남 각지의 주민센터를 돌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작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전남 해안가 어느 마을에 오분남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거주했던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 끝에 요양병원 입소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병원 이름을 받아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302호 병실로 돌아온 백도윤은 오분남 할머니에게 3년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진두역 기록을 뒤진 것, 마을 사람들이 이름에 고개를 돌렸던 것, 2년 만에 나온 실마리, 그리고 이 병원까지 오게 된 것. 오분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이 말을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날 일을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눈이 창밖에서 처음으로 백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백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네, 그 사람 살아있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정리된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았어. 백도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살았으면 됐지. 그것만 생각했어. 창밖에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관절이 굵고 손등이 거친 손이었습니다. 달걀을 삶고 차를 끓이고 기차표를 건네주었던 손이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김수진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 침대 발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입원하던 날부터 서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눈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백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세월의 바랜 색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네. 백도윤은 그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백도윤이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오분남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네. 네, 할머니. 백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글씨가 작고 빽빽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백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읽었어. 수첩을요? 응. 오래전에 쓴 거야. 그날 일 쓴 거. 오분남 할머니는 수첩 표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게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8년 동안.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수첩을 들어 백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백도윤은 잠깐 멈추었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3년 전 그의 겨울 날짜였습니다. 글씨는 작고 꾹꾹 눌러 쓴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아이가 왔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배가 고파 보였다. 백도윤은 그 줄을 읽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날짜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창고에 숨긴 것, 담요를 가져다 준 것, 다음 날 아침 기차표를 산 것, 그리고 기차가 떠난 뒤 역으로 돌아왔을 때 금고가 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역에 있었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 아래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려야 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 아이가 돌아가야 한다.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백도윤은 그 문장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아니라 무릎 위에 놓인 다른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범인 이름은 알고 있다. 그날 밤 역 뒤편에서 봤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아이한테 돌아간다. 그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백남식. 세 글자가 43년 전 오분남의 손글씨로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런 백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 백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 응. 이 수첩이 증거가 됩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창유리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백도윤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놓고 한동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나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나야. 진두역 근처 마을에서 오분남이라는 이름 기억하는 사람 찾아봐. 7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그날 밤 일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해.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백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진두역 인근 마을에 당시 역무원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81세였고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도윤은 주소를 받아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 마을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단층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화분이 몇 개 있었고 처마 밑에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81세라고 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백도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연락받았소. 들어오시오.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정달수였습니다. 진두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했고 오분남이 매점을 운영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달수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분남 씨 이름을 오랫동안 못 들었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했소. 나는 알고 있었어.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달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소. 나도 젊었고, 그리고 오분남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소. 백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말했습니까? 그렇소. 나한테 찾아와서 그랬소.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아이 때문이라고. 무슨 아이인지는 몰랐지만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정달수는 지팡이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소. 백도윤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달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정달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언하겠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는데 43년이 걸렸습니다. 백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정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윤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마 및 고무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4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그 마루 위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되었습니다. 백도윤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백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분남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오. 백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마당을 나오면서 백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1분 37초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빛 속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4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가 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지금 302호 창가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수첩 안에 범인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4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엑셀을 조금 더 밟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백도윤은 병원 입구 벤치에 앉아 302호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첩이 있었고 핸드폰 안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나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나왔어? 응. 수첩이랑 녹음 증언.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언제 가져올 수 있어?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 그 번호는 백도윤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이름은 한지영이었고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3년 전 오분남을 찾기 시작하면서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취재를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조건 없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백도윤은 다시 302호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한지영을 먼저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한지영은 이미 와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탁자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 앉자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수첩 봐도 돼? 백도윤이 꺼내서 건넸습니다. 한지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수첩을 덮고 백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43년 전에 쓴 거 맞아? 응. 글씨 상태가 이 정도면 보존이 잘 된 거야. 어디 있었어?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병원 침대 서랍 안에. 8년 동안. 한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보내줘. 백도윤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한지영은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21분 37초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기사 쓸 수 있어? 한지영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기사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오분남 씨 본인이 동의해야 해. 이름이 나가는 거니까.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오늘 물어볼 거야.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돼? 백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얘기할게. 괜찮으면 내일 같이 가자.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도윤아, 수첩에 범인 이름 말고 다른 내용도 있던데.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 얘기. 그게 누구야? 백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몰라. 오늘 할머니한테 물어볼 거야.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오분남 할머니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첩이 무릎 위에 없었습니다. 두 손이 그냥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네. 네, 할머니. 백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는 탁자에 올려놓았는데 오늘은 직접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서 굴렸습니다. 백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달걀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말해봐. 백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달수를 만난 것, 그의 증언을 녹음한 것, 수첩과 함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문 기사로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 오분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달걀을 손 안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말을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억울하셨다는 것을. 오분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손에 쥔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창유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백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한 거 없어. 백도윤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했어. 오분남 할머니는 달걀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잠깐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는 건 따로 있어.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떤 게요? 오분남 할머니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금고에서 없어진 돈 말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오분남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 내가 기차 타고 떠나고 나서 1시간쯤 됐을 때. 오분남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플랫폼에 아이가 한 명 있었어. 12살쯤 됐을까? 표를 쥐고 있었는데 기차를 못 탔어. 왜요? 표가 짝이 안 맞았어. 날짜가 하루 지난 거였거든. 영무원이 못 탄다고 했고 애는 울었어. 오분남 할머니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데리고 매점으로 들어갔어. 달걀 하나 주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지. 어디서 왔습니까? 섬에서 왔다고 했어. 완도 쪽 작은 섬. 큰 집에 맡겨진 애였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 오분남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혼자 배 타고 육지까지 나온 거야. 12살이.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애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분남 할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창유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 재웠어. 다음날 표를 다시 사줬어.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금고 사건이 터진 거야. 백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금고 사건이 터진 날 아침. 오분남의 집에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분남을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오분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 때문에 말 못하신 겁니까? 오분남 할머니는 달걀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낸 자리 옆에 작은 천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것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들고 다시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조그만 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실이 낡아서 흐릿했지만 글자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건 모서리에 수놓인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가 실이 풀려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애를 찾아야 해. 백도윤은 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실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였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하세요? 오분남 할머니는 수건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도 그날 밤 때문에 삶이 바뀌었을 거야. 나처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백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보다 그 아이가 잘 살았는지 더 먼저 알고 싶어 했습니다.
43년 전 달걀 하나를 건네주었던 그 손이 지금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병원을 나와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자. 할 얘기가 더 있어.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기차 못 탄 사람 얘기?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응. 그 아이도 찾아야 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날 밤을 기억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분남 할머니의 손안에 43년 된 수건이 있었습니다. 이름 2글자와 지워진 1글자. 완도 쪽 작은 섬에서 혼자 배를 타고 나온 12살 아이.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백도윤과 한지영은 병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한지영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 녹음기와 노트가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자. 할머니가 낯선 사람 오면 말을 닫을 수 있어.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먼저 말 걸지 않을게. 두 사람은 나란히 302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는 한지영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이 한지영에게 향했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후배예요. 신문사 기자인데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불편하시면 나가 있으라고 할게요. 오분남 할머니는 한지영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영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켜도 돼. 한지영은 조용히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차를 타지 못한 아이 얘기를 더 할게. 백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지영은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뭔가를 줬어.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뭐요? 오분남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침대 발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수건을 꺼냈던 자리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수건을 들고 다시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걸 주면서 그랬어. 자기 이름이 수놓여 있다고. 한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건 모서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글자는 선명했습니다. 3번째 글자는 실이 풀려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오분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이 풀렸어. 오래됐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몰랐어. 끝까지. 오분남 할머니는 수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 한지영은 수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백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건 사진 찍었어. 2글자는 식별 가능해.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완도 쪽 섬 출신이라고 했어. 43년 전이면 지금 50살 중반쯤 됐겠지. 한지영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름 2글자랑 나이대랑 출신 지역? 이걸로 찾을 수 있을까?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지.
근데 해봐야지. 한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사에 넣을 수 있어. 오분남 씨 이야기랑 같이. 그 아이 찾는다는 내용도 넣으면 누군가 알 수도 있잖아.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동의가 있어야 해.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오늘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단단한 분이더라. 백도윤은 주차장 바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단단했어. 한지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초안 잡을게. 수건 이미지 분석도 해볼게. 실 흔적으로 마지막 글자 복원할 수 있는지.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부탁해. 기사 초안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백도윤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목은 43년 만에 돌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진두영 매점, 어린 도윤, 금고 사건, 누명, 그리고 8년간의 요양병원. 한지영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동의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수건 이야기가 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역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혼 미상의 아이가 남긴 수건. 이름 2글자만 남아있으며 이 아이의 행방을 아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백도윤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한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썼어. 할머니한테 가져갈게. 한지영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수건 이미지 분석 결과도 나왔어. 직접 봐.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건 모서리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실 흔적을 디지털로 복원한 이미지였습니다. 2글자는 선명했습니다. 3번째 글자는 흔적이 3개의 획으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2개로 좁혀졌습니다. 백도윤은 그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저장했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오분남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분남 할머니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백도윤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 써도 돼. 백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래됐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름 넣어도 된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수정해서 다시 보낼게. 편집장한테 올리면 내일 모레 나갈 수 있어. 오분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찾을 수 있을까?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찾아볼게요, 할머니. 오분남 할머니는 무릎 위에 수건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살아있으면 50살은 넘었겠지. 창밖을 보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나이면 자기 엄마 나이쯤 됐을 거야, 나이가.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사는 이틀 뒤 온라인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43년 만에 돌아온 이름, 오분남이었습니다. 이름이 들어갔고 진두역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폐역이 된 진두역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잡초로 덮여 있었고 매점이 있던 자리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다가 50개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공유 숫자가 늘었습니다.
백도윤은 핸드폰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오분남 할머니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두역 근처에 살았는데 오분남 씨 이름 기억합니다. 억울한 분이라는 거 마을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댓글이 있었습니다. 수건 얘기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그 아이일 수 있습니다. 백도윤은 그 댓글을 읽고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봤어. 방금. 연락처 있어? 댓글에 이메일 남겼어. 지금 메일 보내는 중이야. 백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302호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도윤아. 잠깐 멈추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헛된 기대 들이면 안 되니까.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전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댓글이 더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유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백도윤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일 답장 왔어. 백도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맞아. 수건에 수놓인 두 글자가 자기 이름 앞 두 글자랑 같대. 그리고 완도 쪽 섬 출신이고 어릴 때 큰 집에 맡겨졌다고 했어. 백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올해 55이래. 딱 맞았습니다. 43년 전 12살이었으면 지금 55이었습니다. 어디 사는데? 광주래. 멀지 않아. 백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도윤아, 이게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분남 씨가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해.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그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한테 물어볼게. 302호 문을 열었을 때 오분남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건이 창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접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자 오분남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기사 나왔더라. 간호사가 보여줬어. 보셨어요? 응. 사진도 있던데. 역사진. 오분남 할머니는 봉투 안에서 달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됐네, 그 역도. 백도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사 보고 연락이 왔어요. 오분남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달걀을 쥔 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건 이야기 보고요. 자기가 그 아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오분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걀을 쥔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름이 맞아? 두 글자가 맞고요. 완도 쪽 섬 출신이고 나이도 맞아요. 오분남 할머니는 창틀 위의 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그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건을 집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백도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백도윤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준비할게요, 할머니. 광주에 사는 그 여자의 이름은 서미향이었습니다. 한지영이 직접 만나고 온 건 연락을 받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광주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한지영은 돌아오는 길에 백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났어.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때? 한지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맞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어떻게 알아?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수건 실물을 보여줬어. 보자마자 울었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 3글자를 말해줬는데 잠깐 멈추었습니다. 수건 모서리 3번째 글자 흔적이랑 딱 맞아. 백도윤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기억하고 있어?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 진두영 매점, 달걀, 그날 밤 재워준 것, 다음날 아침 표 사준 것. 근데 오분남 씨 이름은 몰랐대.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백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나고 싶대? 응. 근데 무서워하더라. 한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대. 43년 동안. 그래서 오히려 찾지 않았다고.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때문에 오분남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43년 동안 서로를 생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대? 원하면 언제든지 온다고 했어. 백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잡자. 만남은 사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백도윤은 그 전날 302호를 찾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에게 서미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름, 나이, 지금 사는 곳, 그리고 4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까지. 오분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백도윤이 말을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라고 생각했대요. 43년 동안. 오분남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 애한테 짐 지운 적 없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해줘야 해.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남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미양은 혼자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백도윤과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았고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서미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백도윤이 문을 열기 전에 서미양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백도윤은 멈추었습니다. 서미양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한 번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백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손에 쥔 달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미양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미양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붙어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그 말 한마디에 서미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서미양은 손으로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울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서미양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달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흰 달걀 6개였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달걀 꾸러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미양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알겠어? 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미양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관절이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서미양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백도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43년 전 진두역 플랫폼에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손이 지금 302호 병실 안에서 처음으로 맞아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미양은 큰 집을 나온 뒤 서울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았네. 서미양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1시간쯤 지났을 때 서미양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미양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요.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찾고 싶어 하셨어요. 서미양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2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서미양은 그 문을 잠깐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도윤은 다시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잘 살고 있더라. 목소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간직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창유리를 넘어 병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틀 위에 수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발엔 천이었지만 햇빛 아래서는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오분남 할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금속이었습니다. 43년의 시간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돌려주려고 왔구나. 네, 할머니. 5분남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가져. 백도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내 거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5분남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다시 백도윤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빛이 302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5분남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건 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양이 줄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백도윤이 오면 눈을 들었습니다. 달걀을 받으면 손에 쥐었습니다. 말이 줄었지만 듣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백도윤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복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가득한 나무였습니다.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백도윤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갔습니다. 5분남 할머니가 잠들면 복도에 나와 앉아 있다가 깨어나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지영도 왔습니다. 서미양도 왔습니다. 서미양은 올 때마다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5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보면 항상 손을 뻗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5분남 할머니가 눈을 뜨고 백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 할머니. 그때 기차에서 뭐 먹었어? 백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43년 전 완행열차. 손에 달걀이 있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 5분남이 넣어준 달걀이 있었습니다. 달걀 먹었어요. 할머니가 넣어준 거. 5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맛있었어?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았어요. 5분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이 노트북을 들고 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302호 문을 열기 전에 백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기사 반응 말씀드려도 될까? 할머니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봐. 5분남 할머니는 오늘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들어오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사 반응 보여드려도 될까요? 5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봐. 한지영이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진두역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5분남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비슷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편지. 한지영은 그중 몇 개를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시절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말 못하고 사라진 분들이. 이름이 불려서 다행입니다. 5분남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남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줘.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5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진두역 복원 추진 얘기가 나왔어요. 5분남 할머니의 시선이 한지영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 지역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두역을 기업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요. 오분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나무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역에 매점 자리가 있었어. 조그만 거. 네. 거기서 달걀 삶았어. 매일 아침.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웠어. 그래도 매일 했어. 기차 타는 사람들 보는 게 좋았거든.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다들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 백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 그 중에 14살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분남 할머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서미양이 마지막으로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23과 21였습니다.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두 딸이 들어왔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미양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오분남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탁자 위에 달걀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서미양이 저번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달걀 하나를 서미양의 큰딸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봐. 큰딸이 달걀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 줄 알아? 큰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걀을 탁자 모서리에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 만에 처음으로 302호 안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서미양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백도윤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수진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 안이 따뜻했습니다. 백도윤이 마지막으로 302호에 들어간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백도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김수진이 302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틀 위에 수건이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절이 굵고 손등이 거친 손이었습니다. 달걀을 삶고 차를 끓이고 기차표를 건네주고 호루라기를 쥐어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불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잡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백도윤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말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엔 천이었지만 그 빛 안에서는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백도윤은 오분남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두역 복원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지역 문화재 단체와 철도 관련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폐역 건물을 정비하고 플랫폼을 복원하고 매점이 있던 자리에 작은 기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영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습니다. 진두역, 다시 불을 켭니다. 백도윤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썼어. 한지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분남 씨가 써준 거지. 복원된 진두역을 처음 찾은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백도윤과 서미양, 서미양의 두 딸이 함께 왔습니다. 한지영도 왔습니다. 역 건물은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그랬습니다. 플랫폼의 잡초가 걷히고 바닥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매점이 있던 자리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매표소 옆에 오분남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미양이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달수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어. 그때 영무원이었던 분. 서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윤은 플랫폼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역에서 기차를 탄 게 43년 전이었습니다. 손에 호루라기가 있었고 종이봉투 안에 달걀이 있었고 오분남이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백도윤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금속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도윤은 호루라기를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위에서 분명히 울렸습니다. 서미양이 돌아보았습니다. 한지영이 멈추었습니다. 서미양의 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데리고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백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플랫폼 위에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호루라기를 손안에 쥐었습니다. 오분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불어. 소리가 나면 아무것도 못 달려들어. 이제야 불었습니다. 43년이 지나서야.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침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사라지기로 선택한 사람, 그러나 끝까지 누군가를 살려두기로 선택한 사람. 오분남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14살 아이가 기차에 오를 수 있도록 12살 아이가 다음날 아침표를 손에 쥘 수 있도록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묵묵히 옆에 있는 사람, 자신이 사라져도 남겨진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사람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 고맙다는 인사를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람,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